무명전설 안양 콘서트 뒤집혔다. 성리 장안별 댄스 무대에 하루 황윤성 정연호까지 난리. 본 기사는 실제 보도가 아닌 공연을 소재로 재구성한 창작형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입니다. 안양의 밤이 통째로 흔들렸다. 평범한 합동 콘서트로 끝날 것이라 예상됐던 무명전설 안양 콘서트가 단 몇 분 만에 관객들의 함성과 비명으로 뒤덮였다. 사건의 중심에는 성리와 장안별이 있었다. 두 사람이 준비한 비밀 댄스 무대가 공개되는 순간 하루와 황윤성, 정연호까지 계획에 없던 행동을 보이며 공연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공연 시작 2시간 전 안양 공연장 대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스태프들은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오갔고 무대 감독은 계속해서 무전기의 음량을 확인했다. 리허설을 마친 출연자들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특히 성리는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대기실 한쪽에서 말없이 음악을 듣고 있었다. 평소라면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을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표정이 굳어 있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안별이 조용히 다가왔다. 형, 아직도 걱정돼요? 성리는 이어폰 한쪽을 빼며 짧게 웃었다. 걱정이 아니라 오늘 이 무대가 끝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생각하는 거야. 두 사람이 준비한 무대는 정통 트로트의 틀을 과감하게 깨는 퍼포먼스였다. 강렬한 전자음과 록 사운드, 절도 있는 군무, 그리고 서로를 향해 돌진하듯 교차하는 고난도 동작이 포함돼 있었다. 일부 관계자는 최종 리허설까지도 관객들이 당황할 수 있다며 수위를 낮출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성리와 장안별은 물러서지 않았다. 무명이라는 이름이 조심스럽게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성리가 무대 감독에게 남긴 이 한마디는 공연 직전까지 스태프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졌다. 감독은 결국 원래 안무를 허락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위험한 회전 동작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명을 끄고 무대를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저녁 7시 공연장 조명이 꺼졌다.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출연자들의 이름을 외쳤다. 하루의 부드러운 감성 무대가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황윤성의 힘있는 보컬과 정연호의 안정적인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관객들은 충분히 만족한 듯 보였다. 하지만 무대 뒤편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었다. 성리와 장안별의 합동 무대를 불과 5분 앞두고 장안별이 신을 예정이던 공연화의 밑창이 찢어진 것이다. 고난도 회전과 점프가 포함된 안무에서 신발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스타일리스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상태로는 절대 못 올라가요. 다른 신발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장안별은 찢어진 신발을 한참 바라봤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무대 밖에서는 다음 순서를 알리는 영상이 이미 재생되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3분도 되지 않았다. 성리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예비 공연화를 벗어 장안별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 신어. 형 신발은요? 나는 다른 걸 신으면 돼. 오늘 무대는 둘이 같이 올라가야 완성되는 거잖아. 문제는 두 사람의 발 크기가 달랐다는 것이었다. 장안별에게 성리의 신발은 조금 컸다. 스태프들은 안쪽에 테이프와 얇은 패드를 급히 붙였다. 장안별은 신발끈을 잇는 힘껏 조였다. 그러나 일어서자마자 발목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때 무대 입구에서 카운트다운이 들려왔다. 30초 전입니다. 장안별은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처음 무대에 올라갔던 순간, 수많은 오디션에서 탈락했던 기억,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던 객석이 짧은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성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 무슨 일이 생겨도 끝까지 갑시다. 성리는 그의 어깨를 2번 두드렸다. 오늘은 넘어져도 춤처럼 보이게 만들자. 두 사람이 무대로 나가는 순간 공연장은 어둠에 잠겼다. 붉은 레이저 한 줄이 무대 중앙을 가르더니 묵직한 베이스 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첫 번째 조명 아래 성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반대편에서는 장한별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음악이 폭발하듯 전환되자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움직였다. 관객들은 처음 몇 초 동안 말을 잃었다. 익숙한 트로트 리듬이 갑자기 강렬한 댄스 비트로 변했고 성리는 재킷을 뒤로 날리며 날카로운 턴을 선보였다. 장한별은 긴 팔과 다리를 활용한 파워풀한 동작으로 무대를 가득 채웠다. 두 사람이 무대 중앙에서 등을 맞댄 순간 객석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게 정말 트로트 콘서트 맞아? 앞줄에 앉아있던 한 관객이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소리쳤다. 팬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응원봉의 물결은 거대한 파도처럼 흔들렸다. 그러나 절정의 순간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장한별이 연속 회전을 마치고 착지하는 순간 큰 신발 안에서 발이 미끄러졌다. 그의 상체가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바로 옆에서 동작을 이어가던 성리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계획에 없던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성리는 장한별의 팔을 잡아당기며 함께 바닥을 굴렀다. 관객들은 그것이 안무의 일부라고 생각해 더욱 크게 환호했다. 두 사람은 바닥에서 동시에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 다음 동작으로 연결했다. 위기를 알아챈 사람은 무대 감독과 몇몇 스태프뿐이었다. 무대 감독의 손은 조명 차단 버튼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성리와 장한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끝까지 춤을 이어갔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대 중앙에 섰다. 성리는 장한별의 손을 들어 올렸다. 장한별은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순간 또 다른 반전이 시작됐다. 퇴장해야 할 시간인데도 음악이 멈추지 않은 것이다. 낮고 익숙한 멜로디가 새롭게 흐르기 시작했다. 성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무대 뒤를 바라봤고 장한별 역시 이게 뭐지? 라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갑자기 무대 오른쪽 문이 열리며 하루가 뛰어나왔다. 둘만 멋있어지려고 했죠? 하루는 평소의 차분한 이미지와 달리 반짝이는 재킷을 입고 즉석 댄스를 시작했다. 관객들이 폭소와 환호를 터뜨리는 사이 반대쪽에서는 황윤성이 등장했다. 그는 하루의 춤을 따라 하다가 일부러 과장된 골반 동작을 선보여 객석을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인물은 정연호였다. 평소 신중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알려진 정연호가 갑자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더니 재킷을 벗어던졌다. 이어 성리와 장한별이 선보였던 고난도 안무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했다. 성리의 눈이 커졌다. 언제 연습했어? 정연호는 춤을 추면서도 태연하게 대답했다. 어제 새벽에 영상 훔쳐봤지. 알고 보니 하루와 황윤성, 정연호는 최종 리허설 영상을 몰래 확인한 뒤 관객들을 위한 깜짝 합동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스태프까지 이 계획에 동참해 새로운 음악과 조명 효과를 숨겨두었다. 5사람이 한 줄로 서서 춤을 추자 공연장은 더 이상 객석과 무대가 분리된 공간이 아니었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작을 따라했고 출연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그러나 공연이 끝난 뒤 대기실로 돌아온 장한별은 문이 닫히자마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면서 발목의 통증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다. 성리는 웃음을 멈추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 왜 끝까지 말 안 했어? 장한별은 아픈 표정으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형이 잡아줬잖아요. 그 순간부터 안 넘어질 것 같았어요. 시끌벅적하던 대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하루는 고개를 돌려 눈가를 닦았고 황윤성은 장난스러운 표정을 거두었다. 정연호 역시 말없이 장한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모두가 감동에 잠겨있던 그때 위료 스태프가 장한별의 발목을 확인하다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다친 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발 안쪽에 이게 들어있네요. 그가 꺼낸 것은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다. 종이에는 성리가 직접 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이 무대에서 네가 가장 빛날 거야. 흔들리면 내가 잡을게. 장한별은 그 글을 읽는 순간 끝내 고개를 숙였다. 성리는 당황하며 그걸 왜 지금 발견하냐 고 웃었지만
그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가장 화려했던 것은 조명도 고난도 춤도 아니었다. 넘어질 뻔한 동료를 붙잡은 한 손, 비밀 무대를 위해 새벽까지 연습한 동료들, 그리고 아픔을 감춘 채 끝까지 관객을 바라본 한 사람의 마음이었다. 공연장을 빠져나가던 관객들은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무대는 끝났지만 5사람이 보여준 우정과 열기는 여전히 객석 사이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공연이 여운에 젖어 있던 마지막 순간, 전광판에 짧은 문장이 나타났다. 다음 무대에는 6번째 전설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놀란 관객들이 다시 객석으로 몰려들었지만 전광판은 곧 꺼졌다. 출연자들조차 6번째 인물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리는 빈 화면을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하게 웃었고 장한별은 손에 쥔 쪽지를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다. 안양 콘서트의 진짜 반전은 그날 끝난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무명전설이라는 이름 아래 준비된 가장 거대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